저는 올해 60을 넘긴 나이, 이름은 박종현입니다.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를 농사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제 본업은 농부가 아니라 퇴직한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친아들 하나와는 오랜 세월 동안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따뜻한 스승이 되고자 했지만 집에서는 그저 엄격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 40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나이이지요. 하지만 저와 민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은 아주 오래전 그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사라는 직업적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에게도 늘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시험 점수 하나에도 목소리를 높였고 생활태도 하나에도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저는 그 열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라는 말로 그의 꿈을 눌러버렸지요. 당시에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충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불안과 두려움이 만든 폭력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미술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제 강요 때문이었죠. 입학식 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일까요? 라는 말이 그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민수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필요한 말만 겨우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아내는 그 틈새에서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여보, 민수랑 좀 부드럽게 대화해요. 아이 마음이 다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신문을 펼쳐 들곤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끝내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끝내 단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냐? 할 말이 좀 있어요. 내려가도 될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낸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그동안 쌓였던 원망을 쏟아내려는 걸까? 아니면 오랜 침묵을 깨고 화해를 원한다는 걸까? 주말이 다가오는 내내 저는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지나쳤던 창틀의 먼지까지 닦아냈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마치 오래전 떠나간 손님을 맞이하는 듯 어쩐지 설레고 두려운 준비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시각에 민수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을, 그동안 서로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에 제 목구멍은 뻐근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 잘 지냈냐? 그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방은 깨끗하게 해놨다. 사실은 방 안이 아니라 제 마음을 준비해 두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들 사이에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던 벽이 조금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즐겨 해주던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침묵과 후회가 뒤섞여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여러 번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결국은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밥은 맛있냐? 라는 짧은 질문만이 겨우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밥상 앞에 앉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성적, 성실함, 미래 같은 단어들만 내세우며 민수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서 된장찌개 한 숟갈에 미소 짓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본질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좀 더 너한테 따뜻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늘 응원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집은 달랐거든요. 늘 성적, 대학, 안정적인 직업 그것만 바라보셨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땐 내가 맞다고만 생각했어. 너한테 안정된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내 두려움이었어. 내가 못 이룬 것들을 너라도 이뤄야 한다는 고집이었어.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버지께서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 과거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민수가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던 모습, 제가 그 그림을 찢어버리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외치던 장면, 그리고 울먹이며 방에 틀어박히던 아들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차올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라 불렸지만 정작 내 아들 하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미워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다고. 제가 그림을 포기한 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더 이상은 막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그 길을 응원하겠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 조금씩 스케치를 하고 주말에는 작은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붓을 잡았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 늦게 다시 시작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푹 받쳐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그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을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한 것이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리라고. 과거의 잘못을 다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채워가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와 민수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마음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달걀 부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달걀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해 보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저는 잠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내가 아침을 다 준비하다니 참 오랜만이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구이까지. 밥을 먹으며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지? 혹시 내 작품 좀 보여줄 수 있겠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그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린 풍경화, 사람들의 표정을 세밀하게 담은 초상화,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린 듯한 따뜻한 그림들까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수야, 내 그림은 참 따뜻하다.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민수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제일 그리고 싶었던 건 아버지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못 그렸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혹독한 아버지? 아니면 무서운 존재? 그래도 언젠가 저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아들의 마음속에서 제가 따뜻한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퇴근 후에 작은 화구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공원에 같이 나가시겠어요? 풍경화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간식도 챙겨가마. 주말이 되어 우리는 동네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민수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색깔들이 살아나고 흰 도화지가 조금씩 풍경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다.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어릴 때 꿈꾸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화내셨던 기억도 이제는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제 성장의 일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아픔을 용기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그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점이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말에 작은 전시회가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취미 미술가들이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자리인데 제가 용기 내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민수야, 정말 잘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망설였어요. 제 그림이 아직 부족한데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부족하다니? 내 그림에는 내 삶이 담겨 있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 아버지가 누구보다 내 그림을 자랑스러워할 거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자고. 민수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늘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자고 말입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림을 골라 액자에 끼우고 작품 설명을 적어 인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렸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꿈을 가로막았을 뿐이었지요. 드디어 전시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전시실에는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순간 제 심장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평범한 풍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품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내다니. 아버지는 오늘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민수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제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결국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민수와 마주 앉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제 모습, 그리고 어제처럼 가까워진 지금의 모습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사실 전시회에 신청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외면당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와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리고 오늘 보니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고 햇살은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크게 화내시던 모습. 그때 너무 무서워서 꿈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후회하시고 또 이렇게 제 옆에 있어 주시니까요. 저는 속으로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저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았고 이렇게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에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예전에는 아버지랑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사실 은퇴 후 혼자 떠나는 여행은 몇 번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디로 가고 싶으냐?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자주 가셨던 곳 있잖아요. 설악산이요. 사진첩 속에 있던 아버지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니까 꼭 같이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엔 혼자 다니던 산행이었는데 이제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새벽 일찍 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산으로 바뀌어 갈 때 저는 옆자리에 앉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어폰을 한쪽만 꽂고 제 귀에 음악을 들려주던 아들의 모습,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노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즐겨 듣는 건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낯선 멜로디 속에서도 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해 눈을 감고 잠시 감상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런 노래도 좋구나. 아버지는 늘 옛날 노래만 들었는데 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 같다. 설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푸른 공기 속에서 함께 걸으며 저는 민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야기들까지. 산길을 오르다 잠시 쉬는 동안 민수는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도 후회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저를 지키려는 방식이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오래된 오해와 상처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정상에 도달한 듯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민수는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놓치지 말자. 남은 인생은 아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자.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매달 한 번씩은 꼭 같이 시간을 보내자. 산에 가든 영화를 보든 그냥 밥을 먹든 말이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화해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대화, 작은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제 역할은 아들을 완벽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쌓아갈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